어떤 변수 age라고 하는 변수가 있다고 칠게요. 뭐 예를 들어서 19살. 자, 19살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테고리에서는 주니어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네. 만약에 나이가 29살 그러면 카테고리에서는 시니어가 되는 거고 69세 그러면 베테랑에 해당하겠죠. 그럼 A이거나 B이거나 C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어. 자, 그런 코드를 우리가 이 리스트 전체에서가 아니라 요 한 군데에서만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카테고리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데 카테고리라고 하는 변수의 에이지의 값에 따라서 주니어나 시니어나 베테랑이라고 저장하는 코드다라고 하면 이 정도는 만드실 수 있으시겠죠? 이 정도는 만드실 수 있으셔야 돼요. 에이지가 20보다 작으면 19세 이하니까 그죠? 20보다 작으면 그러면 카테고리는 뭐라고 한다? 여기서는 우리가 주니어라고 하기로 했고, 그죠? 엘리프 에이지가 60보다 작으면, 그러면 카테고리는 시니어라고 하기로 했고, 그죠? 이것도 아니라면, 그럼 60세 이상이 되겠죠? 그죠? 네. 이 경우에는 카테고리를 뭐라고 하겠다? 베테랑이라고 하겠다. 베테. 네, 이렇게 해서 프린트 해가지고, 카테고리를 출력해보면, 19살이니까 주니어 아니에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9살이면 시니어고요. 시니어고. 뭐 69세면 베테랑이고. 요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핑하는 게 이렇게 매핑을 할 거잖아요. age라고 하는 변수가 있을 텐데 그 변수는 리스트에서 하나씩 하나씩 꺼낼 거고요. 하나씩 하나씩 그 꺼낸 값이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지, 그것도 아니라면인지, 그거에 따라서 주니어로 결정될 수도 있고, 시니어로 결정될 수도 있고, 베테랑으로 결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이거는 if else 표현식으로 쓰기가 조금 까다로워 보이죠? 세 개 엘리프가 있으니까. 엘리프가 없으면 그냥 if else만 있으면, 그죠? if else만 있는 경우에는, 어, if else 표현식이 뭐, 주니어다, if 뭐 age가 20보다 작으면 else 그렇지 않으면 시니어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만 있었다면 런 식으로 하면 됐을 텐데 세 가지나 있으니까 좀 까다로워 보인단 말이에요. 안 될 것 같아 보이죠? 될까요? 안 될까요? if else 표현식으로. 가능합니다. 세 가지가 있어도 네 가지가 있어도 다섯 가지가 있어도 if else 표현식으로 가능해요. 자, 그게 왜 가능하냐 하면 여기 있는 여기 if, elif, else까지를 주석으로 하고요. 똑같은 코드를 다음과 같이 만들어 볼게요. 이거랑 동작하는 코드를요. 이거랑 동작하는 방식이 똑같게끔 만들어 볼게요. 일단 age가 0보다 작은 거는 맞아요. 20, 죄송합니다. 20. 여기서는 카테고리는 주니어예요. else 20보다 작으냐, 그렇지 않으냐. 두 가지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else에 왔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여기가 if else. 여기가 if 카테고리가 60보다 작으면 죄송합니다. 카테고리가 아니라 age죠. 나이가 나이가 60보다 작으면 그럼 카테고리는 시니어.
그렇지 않으면 else. 그렇지 않으면 카테고리는 베테랑. 이거 같은 코드 아닌가요? 같은 코드죠. 여기 19살이라고 하면 주니어, 29살이라고 하면 시니어, 69세라고 했을 때는 베테랑. 똑같이 나오죠. 맞아요? 음. 사실 엘리프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거는 조건식 우리가 수업을 할 때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죠? 어, 중첩 조건문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if나 else 안에 또 다른 if else 문장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elif로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다. 같은 로직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같은 로직이에요. 여기서 60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음, 여기서 60보다 작다라고 했는데요. 일단 여기까지 들어온 age는 20보다 작은 숫자가 여기로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그쵸? 왜 그러냐면 첫 번째에서 먼저 검사하는 게 뭐냐면 20보다 작으냐? 그렇지 않은 경우에 여기에 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 age는 20세 미만인 나이는 올 수가 없어요. 이거랑 똑같죠. 여기랑 똑같죠. 20보다 작으냐? 그렇지 않은데 60보다 작으냐?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죠. 20보다 작으냐? 그렇지 않은데 60보다 작으냐? 그렇지도 않으냐? 그쵸? 사실 이거는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요거 볼게요. 요 코드는 위쪽에 그냥 그대로 남겨두고, 자, age를 다시 19로 하고요. 우리는 카테고리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if else 표현식입니다. 여기서는 if 문장이 아니라 if else 조건문이 아니라 if else 표현식을 써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카테고리에는 주니어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게 들어가거나 잖아요. 맞아요? if else 표현식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주니어다. 언제 age가 20보다 작으면 그리고 else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자리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뒤쪽에는 두 번째 값이 들어오는 자리죠. 맞아요? 그렇죠? 어. if else 표현식은 지금 이렇게 변수가 계속해서 이름이 겹치잖아요. 이렇게 변수의 이름이 겹치니까 변수 이름 하나 두고 이거를 저장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 거를 저장하겠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if else 문장을 이렇게 띄어내서 주니어를 저장하거나 시니어를 저장하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if else 표현식이죠. 맞아요? 어.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띄어냈어요. 그죠? 여기까지는 카테고리에 주니어를 저장할 거다. 카테고리에 주니어를 저장할 거다라고 썼죠. 언제? 이런 경우에. 자, else로 갔어요. else에 다시 몇 가지가 있어요. else에 두 가지가 있죠. else로 갔을 때 시니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니어만 있는 게 아니라 베테랑도 있죠. 시니어는 언제 선언하는 거예요? 이 조건식 그대로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시니어는 age가 60보다 작을 때, 그렇지 않을 때는 베테랑. 이게 if else일 때의 if else 표현식이에요. 여기 괄호 묶어주셔야 되고요. 네, 괄호 묶어주셔야 되고, 네, 이렇게 해서 그 카테고리를 출력을 해보면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카테고리를 출력을 해보시면은요. 19살이면 주니어라고 나오고요. 29세일 때는 시니어라고 나오고요. 79세 베테랑이라고 나옵니다. 잘 나오죠? 네. 자, 이거 너무 좀 길긴 하지만요. 절대로 어렵지 않아요. 기본적인 if else에서 조금 더 길어진 것 뿐이에요. 자, 기본적인 if else가 뭐예요? 조건을 만족하면 첫 번째 값을 저장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뒤쪽에 있는 두 번째 값을 저장한다. 이게 if else 표현식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if else 표현식은 앞쪽에 값 하나, 뒤쪽에 값 하나. 그리고 둘 중에 하나가 저장이 되는 거. 이게 if else 표현식이에요. 그죠? 그냥 괄호 안에 이거 아무것도 없이 여기에 값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면, 그죠? 이게 아무것도 없이 값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면 조건을 만족하면 주니어가. 그렇지 않으면 뒤에 있는 값이. 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다시 조건식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60보다 작으면 시니어가. 그렇지 않으면 베테랑이. 그러면 조건이 시니어가 들어갈 수도 있고, 주니어가 들어갈 수도 있고, 시니어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베테랑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엘리프가 또 있다면, 만약에, 만약에 if, elif, else가 아니라 if, elif, elif, else라면, 이 뒤쪽에 또 써주면 되겠죠. 이 뒤쪽에 괄호를 하고서 다시 한번 if, else 표현식을 써주면 돼요. 근데 그럴 거면 그거는 문장으로 만드는 게 나아요. 너무 길어지죠. 하나의 문장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if else 아니면 정말 최대한 길게 만들더라도 요런 정도까지. 요런 정도까지가 if else 표현식으로 적당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예 if, elif, elif, elif 하면서 그냥 만들어 버리시는 게 나아요. 네. 근데 요 정도까지도 if else 표현식으로 만들 수는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들 수는 있겠다. 자,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얘가 매핑에서 람다 표현식으로 쓰겠다라고 하면 매핑에서 얘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맵 함수, 그 다음에 람다, x가 있는데, 리턴 값이 주니어. 언제 x가 20보다 작을 때.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다시 괄호. 그렇지 않으면 시니어. 근데 시니어는 언제 if x가 60보다 작을 때. 그렇지 않으면, 베테랑. 여기까지가 하나의 람다 표현식이고요. 뒤에다가 뭘 준다? 뒤에다가 넘버스를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서 리스트로 만들어주면 이런 값이 나옵니다. 베테랑, 시니어, 베테랑, 시니어, 베테랑, 주니어, 시니어, 시니어, 베테랑, 주니어. 여기 순서는 그 난수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어요. 너무 길죠? 알아보기 힘들죠? 알아보기 힘들죠? 그죠? 네. 그래서 사실 이런 거는 람다 표현식으로 하기가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가독성이 좋은 코드는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결과는, 제가 가지고 있는 넘버스는
순서를 보면 84, 20, 77, 32 이런 순서예요. 숫자들이 처음에는 84, 그 다음에는 20, 그 다음에는 77, 그 다음에 32 이런 순서로 되어져 있고요. 숫자들이 뒤쪽에 더 있고. 그럼 매핑된 게 맞는지를 확인해 보면, 매핑되어 있는 게 맞는지를 보면 84는 60세 이상이죠. 그럼 베테랑, 20세 시니어, 77세 60세 이상이니까 베테랑, 32세 시니어. 그래서 이런 순서로 나온 거예요. 이렇게 매핑이 된 거죠. 네, 되셨습니까? 어, 이게 그 맵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만드시는 방법이고요. 만드시는 방법이고, 람다 표현식에서 이 안쪽에 있는 코드, 이 안쪽에 있는 코드를 리스트 컴프레hension에서 그대로 쓰셔도 돼요. 리스트 컴프레hension에서 그대로 하셔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 리턴 값만 복사를 좀 할까요? 리턴 값만 이렇게 복사를 해서, 그 다음에 for x는 in numbers. 이렇게 하게 되면 역시나 똑같은 결과를 줍니다. 이거는 맵 함수의 도움 없이 넘버스의 원소를 하나씩 꺼내면서 그 원소가 20보다 크거나 같으면, 20보다 작으면, 그렇지 않을 때 60보다 작으면, 그것도 아니라면, 이라는 식으로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작성을 한 거예요. 지금 코드는. 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시고, 이 람다 표현식 사용하는 게 너무 복잡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경우 저라면 함수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def, 뭐, age를 to, 뭐라고 할까요? 카테고리. 그래서, age라고 하는 게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의 그 if else식을 여기서 쓰는 거예요. age가, age가 0보다, 20보다 작으면 카테고리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서 여기에는 주니어라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 나이가 60이었죠. 60보다 작은 경우 카테고리라고 하는 변수에는 시니어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else 60 이상이 되겠죠. 그러면 카테고리라고 하는 변수에 여기는 베테랑을 넣어서 이렇게 넣어서 뭘 만든다? return 카테고리. 뭐 이런 식으로 함수를 하나 만들면 변수 이름이 return. 네, 이렇게 함수를 만들게 되면 음, 함수 이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코드도 훨씬 읽기 좋죠. 이렇게 하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나이가 20세 이상이면 주니어, 그렇지 않고 60세 미만, 죄송합니다. 나이가 20세 미만이면 주니어, 그렇지 않고 60세 미만이면 시니어, 그 다음에 그것도 아니라면 베테랑. 세 개 중에 하나를 리턴한다. 이런 함수가 되는 거잖아요. 얘를 맵에다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result, 맵 함수. 첫 번째 아규먼트가 함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age to category. 두 번째가 numbers. 그리고 이 결과값을 리스트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if else 람다를 쓰려면 if else 표현식으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엘리프가 들어가는 순간 그 람다 표현식의 그 리턴 값이 너무 길어져요. 보기가 읽기가 너무 힘들어지죠. 그럼 그런 가독성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아예 함수를 따로 만들어 버리고 그 다음 맵을 호출할 때 함수 이름만 넘기시는 거예요.
함수 객체를 주는 거니까, 함수 객체를 주는 거니까 함수를 이 자리에다 넘겨버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안쪽에 코드가 복잡하면 필터링을 하기 위한 조건들이 복잡하거나 매핑을 하기 위한 그런 규칙들이 복잡한 경우에는 함수가 좀 복잡해지겠죠. 그쵸? 그런 경우라면 함수를 따로 만들고 함수의 이름을 아규먼트로 주면 돼요. 함수 이름은 함수라고 하는 객체 자체를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함수 객체를 의미하니까 얘가 함수 객체를 리턴해주는 그런 함수 객체를 아규먼트로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if else 표현식을 조금 길게 쓰는 그런 것들 설명을 좀 드렸고요. 드렸고 그거를 이용해서 맵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도 말씀을 드렸고 리스트 컴프레hension도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 조금 간단하게 아예 함수를 만들어 버리자라고 하는 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질문 있으실까요? 네. 프린트 함수 안에다 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프린트 함수하고요. 어, 주피터 노트북의 마지막 라인이 자동으로 출력되는 거하고는 항상 같진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 간혹, 간혹 그 주피터 노트북이 자동으로 출력해주는 내용하고요. 프린트 함수로 출력하는 내용이 간혹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는 우리가 클래스를 공부해 보시면 알아요. 그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과 같은 경우에 아까 이런 경우에 원소들이 많다 보니까 한 줄에 쭉 출력하기가 힘들어서 밑으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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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출력을 해줬던 거예요. 근데 이 출력을 담당하는 거는 누가 담당했다? 주피터 노트북의 코드 셀에서 자동으로 출력을 해준 거예요. 왜? 프린트문 없잖아요. 리스트라고 하는 함수의 리턴 값이니까 리스트 객체겠죠. 그 리스트 객체를 이 코드 셀이 자동으로 출력해주는 기능에 의해서 코드 셀에서 마지막 줄은 값이 있거나 식이 있으면 그 결과를 자동으로 출력해준다 그랬잖아요. 변수가 있거나 값이 있거나 식이 있으면 그 결과를 자동으로 출력해주는 기능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값이 있는 거예요. 무슨 값? 리스트 함수의 리턴 값. 음. 그 리스트 함수의 리턴 값을 이 주피터 노트북의 코드 셀이 자동으로 출력해주고 있었던 건데 주피터 노트북이 이거 너무 긴데? 라고 생각해서 밑으로 출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프린트 함수 안에 넣으면 프린트 함수는 기본 동작이 뭐예요? 모든 내용을 한 줄에다 출력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옆으로 이렇게 좀 나옵니다. 프린트 함수에 넣느냐 안 넣느냐가 출력 결과를 조금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 주피터 노트북의 자동 출력 기능이 마지막 줄만 자동으로 출력해준다라고 하는 그 기능이 항상 프린트의 결과와 일치하진 않습니다. 그것만 기억해 주세요. 일단은. 네, 좋은 질문이셨고요. 또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그럼 질문 없으시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